아랍에미리트의 인내심이 결국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중동 전역에 거대한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4개의 항공모함 전단이 작전 수행을 위해 중동으로 집결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이동을 넘어선 대규모 충돌의 전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새로운 지도층은 전임 지도자의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위협까지 서슴지 않으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지만 정작 전장의 흐름은 그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동의 거대한 화약고가 어떻게 폭발 직전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생존을 위한 잔혹한 전쟁의 실체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충돌의 서막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래 이란은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하여 1,500번이 넘는 공격을 감행해왔습니다. 다행히 아랍에미리트 방위군은 이 발사체들의 94% 이상을 요격하는 데 성공하며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어 성공의 이면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란이 그 어떤 국가보다 아랍에미리트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계적인 수치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란의 전체 공격 중 40% 이상이 아랍에미리트를 겨냥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직접적인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 가해진 공격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을 상대로 단 한 차례의 선제 공격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란의 행보는 군사적 목적을 가진 작전이라기보다 순수한 테러 행위에 가깝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아랍에미리트 내에 미국 군사기지를 목표로 삼는 대신 도심의 빌딩과 도로 위를 달리는 민간인 차량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민간인들에게 극도의 공포를 심어주려는 명백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공개된 영상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인 교통 흐름 속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갑작스러운 미사일 타격을 받는 참혹한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거용 건축물인 부르즈 할리파를 향해 이란의 드론이 돌진하는 모습은 전 세계를 경악해 했습니다. 군사 목표물만을 타격한다는 이란 측의 주장은 민간 거주 구역과 일반 도로를 겨냥한 이러한 실질적인 공격들 앞에서 무색해질 뿐입니다. 상황이 이처럼 악화되자 아랍에미리트 정부 내에서는 더 이상 방어에만 치중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3월 초부터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세적인 군사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랐습니다. 구체적인 공격 시점과 대상은 베일에 쌓여 있었으나 군사적 대응에 대한 논의는 이미 최고 위급에서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의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실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되며 자신들의 영토가 공격받는 상황에서 반드시 반격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테러 정권을 종식시키고 평화의 관문을 열 것이라고 강조하며 중동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결국 아랍에미리트는 오랜 인내를 끝내고 첫 번째 공세적 작전을 감행하며 이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이러한 첫 번째 공세적 작전은 이스라엘 측의 소식통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위 관리들은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의 해수 담수화 시설을 타격함으로써 긴 침묵을 깨고 반격의 서막을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이 작전이 시설의 전면적인 파괴보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은 비교적 소규모 타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상징적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란이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아랍에미리트 역시 공세적인 군사 행동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 측의 반응은 예상대로 엇갈렸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최근 하삼섬에 위치한 자신들의 담수화 시설이 공격받아 30개의 마을의 용수 공급이 끊긴 사건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했습니다. 미국 측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확인을 거부했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이란이 향후 중동 전역의 담수화 시설을 공격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 조작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진짜 목표는 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걸프만 주변국들의 막대한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물은 단순한 자원을 넘어 생존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이 사막으로 이루어진 척박한 지형에서 깨끗한 식수를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중동의 주요 현대 도시들은 바닷물에서 소금기를 제거해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해수 담수화 시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쿠웨이트는 전체 식수의 90%를 이 시설에 의존하고 있으며 오만은 86%,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70%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역시 약 40%의 물을 담수화 시설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특정 대형 시설 한 곳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만약 이란이 이 지점을 정확히 타격한다면 국가 전체 용수 공급의 막대한 부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란은 이러한 주변국들의 전략적 취약점을 정확히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쿠웨이트를 시작으로 중동 국가들의 생명줄인 담수화 시설을 조준했습니다. 실제로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매체들은 바레인의 담수화 시설 위치가 상세히 표시된 지도를 유포하며 노골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레인 정부는 자국의 담수화 시설이 이란 드론의 공격을 받아 실질적인 물리적 피해를 입었음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공격 시기에 그들은 바레인의 주요 호텔과 쿠웨이트 공항의 연료 탱크, 그리고 사회보장부 청사까지 타격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쿠웨이트에서는 이 과정에서 2명의 장교가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며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란이 이처럼 중동 주변국들을 향한 전쟁의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군사적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주변국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것만이 자신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주변국들과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결속을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만약 이러한 담수화 시설들이 조직적으로 파괴된다면 우리가 영상에서 보는 화려한 중동의 메트로폴리스 도시들은 말 그대로 지도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물이 없는 도시는 더 이상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공간이 되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도시를 탈출해야 하는 현대판 엑소더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섬뜩한 분석입니다. 이란은 바로 이 점을 인질로 잡아 전 세계를 상대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이러한 절박한 발악은 오히려 국제사회에 더 큰 물리적 대응을 불러오는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이러한 절박한 발악은 오히려 국제사회에 더 큰 물리적 대응을 불러오는 기폭제가 되고 있으며 이제 그 대응은 바다 위에서 거대한 성벽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동의 식수원을 위협하며 주변국들을 인질로 삼으려는 이란의 시도에 맞서 미국은 전례 없는 규모의 해군력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세 번째 항공모함 타격 전단을 중동으로 급파했습니다. 이는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이 감행한 항공모함 배치 중 최대 규모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란 정권의 종말이 머지않았음을 암시하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대서양을 건너 작전 지역으로 이동 중인 조지 H.W. 부시함은 이미 케이프 패터슨 해안에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거함은 이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홍해에 자리 잡은 제럴드 알포드함과 합류하여 동지중해와 홍해를 아우르는 거대한 봉쇄망을 형성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에이브러햄 링컨함까지 더해지면 이 지역에는 무려 3척의 미국 항공모함이 동시에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미국이 현재 즉시 동원 가능한 전체 항공모함 전력의 75%를 오직 이란 작전에 쏟아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총 11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승조원들의 휴식, 그리고 훈련 주기를 고려할 때 실제로 전 세계에 즉시 배치할 수 있는 항공모함은 보통 4척에서 5척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가용 전력 중 대부분이 지금 중동이라는 좁은 해역으로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화력은 요먼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이나 국제 해상 운송로를 공격할 경우 이를 즉각 초토화할 수 있는 수십 대의 전투기와 정밀 유도 미사일 구축함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중동 내 프랑스 군 기지가 이란의 공격을 받은 이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국 유일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샤를 드골함을 중동으로 파견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샤를 드골함은 미국의 항공모함과 맞먹는 위력을 가진 프랑스 해군의 자존심이자 핵심 전력입니다. 프랑스가 자국의 한 척뿐인 이 귀중한 자산을 중동으로 보낸다는 것은 이란의 도발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유럽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프랑스가 공식적으로 공세적인 작전 참여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동맹국들을 보호하고 이란의 보복 능력을 억제하는 것만으로도 이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압박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과 바다를 촘촘히 에워싼 연합군의 화력은 이란이 결국 핵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거나 혹은 완전히 무너지는 길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의 참전 소식은 미국 내에서 묘한 기류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이 두 척의 항공모함을 중동으로 보내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한때 미국의 가장 위대한 동맹이었던 영국이 이제야 참전을 고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며 우리가 이미 이긴 전쟁에 뒤늦게 합류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승리가 이미 확정적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냄과 동시에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트럼프식 압박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동맹국들 사이의 미묘한 신경전 속에서도 분명한 사실은 이란을 향한 국제사회의 포위망이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전장은 바다를 넘어 이란의 심장부로 향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은 이란 정권이 처한 처참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장은 바다를 넘어 이란의 심장부로 향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은 이란 정권이 처한 처참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은 이란의 석유 저장 시설을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 공격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했는지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인근 도시들의 기상마저 바꿔놓을 정도였습니다. 테헤란 현지에 머물고 있는 외신 기자의 보고에 따르면 공습 다음 날 아침 테헤란의 하늘은 거대한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평소라면 멀리 알보르즈 산맥이 선명하게 보여야 할 북쪽 하늘까지 온통 칠흑 같은 연기가 가득 찼으며 남쪽 지역의 석유시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로 인해 도시 전체가 거대한 연기 기둥에 갇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였습니다. 석유 저장소가 폭발하며 대기 중으로 확산된 기름 성분이 빗물과 섞여 내려오면서 테헤란 거리에는 검은 기름비가 쏟아졌습니다. 거리를 따라 흐르는 물줄기는 마치 검은 잉크처럼 오염되었고 이는 이란의 경제적 생명줄이 타오르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비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타격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이란의 방공망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이란 상공의 제권은 사실상 이스라엘과 미국 공군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를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는 이란 서부 쿠르디스탄 지역의 경찰 본부가 이스라엘군의 정밀 타격을 받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대규모 화력이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1차 타격 이후 발생한 거대한 2차 폭발은 이란의 내부 방어 거점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파괴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상황이 이토록 절망적이다 보니 이란의 지도층은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란의 실권자로 알려진 알리라리자니의 최근 인터뷰 영상은 그들의 심리적 위축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이 인터뷰는 배경을 전혀 알 수 없는 완벽한 암흑 속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정보당국이 촬영 장소의 위치를 추적하여 정밀 타격을 가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선택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서 라리자니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전임 지도자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암살 위협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언장담은 국제사회의 비웃음만을 샀습니다. 이란은 지난 2024년 미국 대선 기간 중에도 트럼프를 암살하려던 음모가 연방수사국에 의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바이든 정부는 이란이 전직 대통령이나 후보를 공격하는 행위는 곧 전쟁을 의미한다고 강력히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으로서 복귀한 상황에서 이러한 위협을 가하는 것은 이란 정권이 스스로 종말을 재촉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라리자니는 이란이 장기전을 원하고 있으며 미국의 전략이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란의 지도부는 서로 모이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각자 뿔뿔이 흩어져 숨어 지내고 있으며 그들의 공군력은 미군 전투기가 이란 영공 안에서 여유롭게 공중급유를 받을 정도로 무력화되었습니다. 전장에서의 패배를 감추기 위해 이란은 조잡한 선전 활동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 측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들은 미국의 정예 부대인 델타포스 대원들을 생포했다며 사진들을 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들은 현대 기술의 눈을 속이지 못했습니다. 사진의 오른쪽 하단에는 구글의 인공지능 앱인 제미나이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즉, 그들이 승리의 증거라고 내세운 장면들은 실제가 아닌 인공지능이 생성한 가짜 이미지였던 것입니다. 이는 이란의 실제 군사적 능력이 그들의 선전 능력보다 훨씬 뒤처져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란은 무력과 여론전 모두에서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중동의 정세는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아랍에미리트의 인내심과 미국의 압도적인 해군력, 그리고 이란 내부에서 들려오는 붕괴의 신호들은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도시에서 마시는 물이 갑자기 끊긴다면, 그리고 하늘에서 검은 기름비가 내린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극적인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고 중동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물을 무기로 삼는 이란의 전략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는 더 깊이 있고 유익한 국제 정세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정의와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